네, 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죠. 이 물가는 잡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고강도의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좀 가해지고 있어서 시장의 공포 심리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FOMC라는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충격이 더 남아 있을지 아니라면 어떤 지혜로운 방법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이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지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이슈와 특징들 분석해 주시죠. CPI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바람에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2.7% 하락, 나스닥이 3.5% 하락, S&P 500이 2.9% 하락했습니다. 거의 전 업종 다 하락했고 상승 종목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5월 CPI가 전년 대비 8.6% 상승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4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시장 예상치는 원래 8.3%였는데 0.3%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1% 상승했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0.7%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뺀 근원 CPI가 전년 대비 6% 상승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로는 5.9%였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6%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품목별로 좀 보면은 에너지 가격이 34.6%를 상승하면서 역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식료품 가격이 12% 상승. 주거비가 5.5% 상승했습니다. 주거비 같은 경우는 1987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고요. 항공요금도 12.6% 상승했고 호텔 숙박료도 2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 재무장관이 레리 서머스는 2년 이내에 미국 경제 침체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 침체 조짐 없다는 얼마 전에 옐런 재무장관의 견해에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물가가 더 올라갈지 여부는 푸틴과 결국에는 유가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가 하락이 빠르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너무 낙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물가 수준은 지금 공식 지표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근원 CPI는 지금 9.1%에 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원 CPI가 6%로 집계가 된 것에 비하면 3.1%나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당시와 이제 비교하면은 주거 비용 등의 항목에서 CPI 계산법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근원 CPI를 결국에는 2%로 연준의 목표치로 되돌리려면은 생각보다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성원 교수는 미국 경제 내년에 침체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결국에는 경기 침체, 그다음 경기 침체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인플레는 더 올라갈 것이고 물가 인상 품목도 확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인플레에서는 신차, 중고차,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이제는 식료품, 주거비, 그다음에 주거비, 그다음에 이쪽으로 전부 다 이제 번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임금 상승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사이에 스태그플레이션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결국에는 주거비는 1년 전에 비해 5.5% 더 올랐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더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인플레 핵심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 물가 번갈아 오르는 사이클이 이미 뿌리 내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플레로 이제 봉급 인상분을 모두 상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소비 감소가 앞으로 나타날 것인데 미국 경제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리안츠에서는 연준이 지금 인플레를 억제하려면 더 공격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또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인플레 잡으려면은 현재 지금 연준이 시장의 신뢰에 많이 못 미치고 있는데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나오면 초창기에는 주가 하락하겠지만 나중에 V자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클레이스 증권, 제프리스, 캐피탈 이코노믹스 측에서는 CPI가 높게 발표되면서 6월 75bp 금리 인상을 모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RBC 캐피탈에서는 올해 S&P 500 목표치를 연말에 4,860에서 4,70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슈들을 다 짚어봤습니다. 결국에는 CPI 지표가 발표됐고 이와 관련된 분석들이 좀 주를 이뤘는데요. 일단 좀 이번에 좀 급락이 나왔잖아요, 전문가님. 이제 단기적인 랠리는 끝났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뭐 이미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미 기술적 반등 구간이니까 네. 제가 그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12,000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한 12,500 정도까지는 한번 테스트 해볼 것으로 봤는데 네. 자꾸 12,300에서 이제 저항선에서 부딪히니까 조금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반등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41년 만에 좀 가장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근원 CPI까지도 같이 좀 높아가지고 이번에 근데 이렇게 높았던 것이 정점이 아니라고 보세요. 그렇죠. 이제 뭐 6월이 이제 앞으로 또 발표가 다음 달에 있는데 유가하고 뭐 결국엔 주거비, 결국 서비스 그다음에 서비스 물가, 그다음에 임금 뭐 이런 쪽에 다 같이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뭐 저번에처럼 조금 8.5에서 8.3으로 미세 네네. 조정이 좀 나왔다고 해서 이제 그게 뭐 완전히 꺾였다 그게 아니고 좀 더 확실하게 꺾였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지표가 나와야지 금융시장은 완전히 꺾였다고 이제는 좀 반응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살짝 꺾이는 지표보다 확실하게 좀 내려가는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에 이제 이렇게 CPI 지표가 발표가 됐으니까 연준의 행동이 이제 가장 시장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 뭐 6월에 지금 뭐 보니까 75bp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투자은행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는 안 할 겁니다. 아, 네, 네. 이번에는 안 할 것이고 대신 이제 FOMC에서 어떤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지를 이제 연준 의원들과 이제 좀 그걸 이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75bp 7월 달에 만약 6월 달에 안 하더라도 네네. 7월 달에 한다고 하면은 네.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줄 것, 사인을 줄 것이다. 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뭐 9월에도 결국에는 25bp 금리 인상 뭐 아니면 안 하거나 뭐 그런 것은 결국에는 물 건너갔다고 지금 보고는 있는데 뭐 그렇게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직까지 네. 뭐 물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9월에 50bp도 가능성이 더 높아지긴 했어요. 네네. 물론 채권 시장이 더 높아지긴 했는데 네.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너무 섣부른 자의적인 판단은 지금 시장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연준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무 말도 그렇죠. 안 하고 네. 있는데 혼자 그냥 시장이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요번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50bp 금리 인상하면은 뭐 시장은 뭐 하든 말든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월요일이죠. 오늘 네.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면은 네. 연준 부의장이 발언을 할 것인데 거기서 어떤 식으로 뭐 CPI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그널이 얘기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6월에는 약간 50bp 그냥 그대로를 생각을 하셨고 7월에 대한 행보는 일단 오늘의 발언을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보셨는데 그럼 중간에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9월에 빅스텝을 가더라도 시장에는 이미 좀 반영이 된 건가요? 추가적으로 충격을 주지 않을까요? 9월 거는 아직 반영이 안 됐지 안 돼 네. 있는데 아직 시간이 저는 이제 조금 더 있는 만큼 네네. 6월 50bp랑 7월 50bp의 빅스텝에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는 수치고요. 과연 7월에 75bp가 만약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군요. 이런 과정 속에 있다. 조금 더 추가적인 이 연준 의사들의 발언을 좀 보셔야지 어느 정도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도 조금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손성훈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레리 서머스 이쪽에서도 또 이제 2년 이내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럼 이제 물가도 오르고 경기 침체도 올 거라고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그럼 좀 확 높아졌다 이렇게 보나요? 그렇죠. 물가가 그 기간 동안에 뭐 내년이나 내후년 안에 만약에 성장률이 2% 밑으로 확 꺾이는데 네. 물가 안 잡히면 뭐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뭐 그건 이제 물가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결국엔 물가. 봐야 될 것으로 네. 보고 있고 성장률은 뭐 결국에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 2%인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결국엔 침체는 올 것이라고는 보고 있는데 네. 스태그플레이션 여부는 물가에 좀 주목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가 여부가 결국에는 중요하겠네요. 지금 시장의 키워드로 가장 크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BC 캐피탈 측에서는 이제 올해 S&P 500 지수 전망을 조금 더 낮췄는데 전문가님도 좀 같이 좀 낮추시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이미 뭐 이미 네네. 연초에 좀 낮췄는데 네네. 뭐 4,700원 거의 저는 뭐 불가능한 수치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한 4,000 뭐 400, 500 이 정도가 가느냐가 이제 먼저 관건일 네. 것 같아요. 네. 거기를 뚫어내는 걸 봐가지고 연말에 뭐 4,700원 가든지 뭐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좀 어두운 상황인데 국내 시장도 결국에 오늘 충격 좀 흡수하면서 출발하겠죠? 좀 어느 정도 충격이 있는데 대신 네. 금요일 날에 일부는 좀 선 반영이 되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그러나 어느 정도 조금 하락으로 출발할 것은 뭐 불가피할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네.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에 뭐 거의 뭐 1조 가까이 또 팔았기 또 때문에 매도했죠. 예. 일단 뭐 미리 대비하고 판 것이겠죠. 뭐 그냥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과연 추가적인 물량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걸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물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나올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기금은 대신 이제 좀 사고 있는데 역시 조금 내려가면은 연기금을 산다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주에 또 신저가까지 추락을 해가지고요. 오늘 이제 뭐 보니까 미증시에서도 반도체 뭐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시각을? 삼성전자는 뭐 네. 당연히 미국의 연동을 받으면은 빠질 것이라고 당연히 보고 있지만은 네. 뭐 추가적인 하락폭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 출장에 오르면서 지금 그렇죠. 네. M&A 건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네. 그 대상이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미국의 NXP 그냥 네덜란드 업체죠. 네.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NXP 세미컨덕터라고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데 이거를 지금 인수한다는 지금 썰이 있거든요. 지금 뭐 일단은 지금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 만큼. 근데 만약에 이걸 인수하면 TSMC에는 뭐 지금 분석가들은 글로벌 IB들은 상당한 TSMC에는 또 위협이 되지 않느냐 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좋은 소식이 나오는 거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전에 한 3, 4년 전에도 NXP 세미컨덕터를 삼성전자가 인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유야무야 됐었지만은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공격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에 성사 가능성이 좀 상당 부분 좀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기업을 인수하게 될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M&A를 하겠다는 이런 의지는 상당히 삼성전자 쪽에서 강하게 비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잘 확인이 됐을 때는 약간의 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소식으로 이제 국내에서 지금 화물연대가 좀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부랑 좀 교섭도 결렬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좀 약간 물류난이 많이 심해질 것 같아서 시장에 좀 영향이 더 있을까요? 이미 뭐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나온 뉴스고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장에 우리 국내 시장에 충격이 있다기보다는 역시 글로벌 증시 먼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수급이 뭐 지금 안 좋은데 결국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같이 할 것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미국 증시보다는 그래도 좀 선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코스피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은 선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럼 이런 시기에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사실 계속해서 안 좋은 지표들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냥 계속 현금을 좀 보유하면서 기다릴지 그래도 너무 많이 빠지는 종목들은 좀 저가 매수로 단기 트레이딩이라도 해볼지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은? 시장이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시장이 전저점 국내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2,550이 이제 전저점이었는데 그걸 지지하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보수적인 분들은 조금 시장이 안정되면 이제 들어가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 뭐 공격적인 분들은 개별적으로 좀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뭐 차라리 그쪽으로 보는 게 좀 낫지 않느냐,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여러 가지 국내까지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 지표가 높게 나와서요. 네, 오늘 분석도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좀 세게 나오면서 시장 충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FOMC에서 연준이 어떤 멘트를 내놓게 될지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6월에 50bp 인상으로 그대로 갈 것이다 이런 의견을 좀 주셨고요. 다만 글로벌 투자은행들에서 75bp 인상을 조금씩 좀 예상을 하는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멘트를 통해서 7월과 9월에 좀 어떤 금리 인상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오늘도 출발이 조금은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 시기에 힘내시고요. 드린 전략들 좀 잘 참고해 보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